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14세기 한반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다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역사 이면에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께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죠? 100이면 100, 태조 이성계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맞아요. 새로운 왕조의 첫 번째 왕이니까 아주 당연한 대답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볼 앵글은 조금,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 한쪽에는 나라를 건국한 그야말로 전설적인 정복군주 이성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그 국가의 실제 시스템, 그러니까 뼈대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싹 다 기획한 숨겨진 설계자, 정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고들 하지만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직접 그린 진짜 천재적인 브레인은 바로 정도전이었던 거죠. 1장, 무너지는 고려, 새로운 꿈입니다. 자, 이 천재 설계자가 도대체 왜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14세기 말 이전 왕조였던 고려의 상황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거든요. 소수의 권력층은 심각하게 부패했고 통제불능이 된 불교 사찰들은 엄청난 토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국가 행정은 이미 붕괴 수준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와 홍건적이 끊임없이 백성들의 삶을 짓밟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순히 지도자 한 명, 즉 왕을 바꾼다고 해결될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국가를 굴러가게 하는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싹 다 포맷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도전의 진짜 정체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그저 얌전하게 책이나 읽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혁명적인 국가 디자이너였죠. 단순히 새로운 왕을 내세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유교적 질서와 철저한 능력 중심의 관료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를 그야말로 맨바닥에서부터 새로 짓고 싶어 했던 선구자였습니다. 2장, 조선을 설계하는 천재적 브레인. 1392년 조선이 막 건국된 직후 권력의 중심부로 가볼까요? 태조실록에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도전에게 도평이사사의 기무와 상서사의 임무를 관역해 하였다. 자, 이 짧은 문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된 이성계가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권한들을 정도전의 손에 통째로 쥐어줬다는 뜻입니다. 군사와 행정의 심장부를 설계자한테 전적으로 다 맡긴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 완벽한 파트너십의 실체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성계는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죠. 하지만 국가의 복잡한 행정과 제도를 구축하는 건 칼을 휘두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바로 이 거대한 빈칸을 마스터 행정가인 정도전이 완벽하게 채워 넣은 겁니다. 그야말로 무력과 행정력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탄생한 순간이죠. 건국 직후 이 콤비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려는 도대체 왜 망했을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 분석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 시스템의 오류를 꼼꼼하게 파헤친 거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한 겁니다. 정말 철저하죠? 3장, 새로운 국가의 시스템 리셋입니다. 진단이 끝났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즉각적인 수술에 들어가야죠. 정도전이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기존 고려에 분산되어 있던 군사 지휘 체계를 싹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 왕조의 통제를 받는 강력한 중앙 집중형 군사 조직인 의령친군위를 만듭니다. 새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 반란의 싹을 구조적으로 아예 잘라버린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초기 핵심 멤버들의 명단입니다. 조준, 백응념, 윤호, 그리고 정도전. 이 사람들을 그냥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개국공신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즘 시대로 치자면요, 막 창업한 거대한 스타트업 국가를 이끄는 초대 내각, 즉 전문 경영진이었던 겁니다. 각자 자기 분야를 맡아서 조선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든 장군인들이었죠. 4장, 신하의 나라, 대왕의 나라. 자, 이제 정도전의 마스터 플랜을 좀 깊이 들여다볼게요. 그는 왕 한 사람의 변덕에 나라가 휘청거리는 걸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능력이 검증된 관료들, 튼튼한 중앙 집권 시스템, 그리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성리학적 도덕 질서, 이게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죠.
이를 위해서 기존 고려를 지배했던 불교 중심의 위계 질서도 과감하게 억눌렀고요. 한마디로 똑똑한 신하들과 견고한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하는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치명적인 역사적 비극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철저히 신하와 관료 중심의 시스템 국가를 원했던 정도전이 있었고요. 반대쪽에는 절대적이고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태조의 아들 이방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전은 애초에 한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똑같은 조선 초기라는 무대 위에서 이 물과 기름 같은 두 국가 모델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끔찍한 사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5장, 500년을 이어진 청사진. 결국 이 팽팽한 이념 대립은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으로 터져버립니다.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는데 불과 6년 뒤인 1398년에 정도전은 이방원의 칼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의 권력은 정말 허무할 정도로 짧게 끝이 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역사적 반전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까지의 그 기나긴 시간을 보세요. 정도전이라는 개인은 6년 만에 사라졌지만 그가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그렸던 관료제와 성례학적 질서라는 국가 청사진은 무려 500년이나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역사가 가진 궁극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겁니다. 나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집요하게 설계했던 그 건축가가 정작 자신이 만든 집에서 가장 먼저,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지워졌다는 사실 말이죠. 물리적인 싸움에선 분명 이방원이 승리의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게도요, 그 이방원을 포함한 조선의 모든 후대 왕들은 결국 정도전이 촘촘하게 짜놓은 그 거대한 매트릭스 안에서만 국가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한 명의 왕을 만든 게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창조했다는 거죠. 한 인간의 생명은 짧게 끝났지만 그가 세운 제도와 뼈대는 개인을 아득히 초월해서 영원히 남았습니다. 개개인보다 제도가 얼마나 더 강하고 질긴 지경인지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역사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반짝이는 화려한 왕관을 직접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거대한 왕좌 자체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일까요? 우리가 역사 속의 권력 구조를 바라볼 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파헤쳐본 조선 건국의 진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